최근 한 유명 운동선수의 아버지가 서울시에 무려 16년 동안 체납한 지방세 3억 1,600만 원을 완납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 운동선수의 아버지의 집을 끈질기게 수색한 지 2달여 만에 세금 완납까지 이끌어낸 건데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의 진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하죠. 최근 한 드라마의 소재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는데,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38 세금 징수과,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의 구소영 총괄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이 고액 체납자와 38 세금 징수과의 전쟁 아닌 전쟁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접해보게 되는데, 먼저요, 이 38 세금 징수과 어떤 부서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38 세금 징수과는 이제 2001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예. 저희 서울시 지방세가 이제 1조 원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세금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2개 팀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1개 부서에 5개 팀까지 한 40명 정도가 저희 과에서 징수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 3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도 좀 궁금해서요. 예. 네. 그 38은 그 헌법 38조가 납세 의무 조항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 모토에서 저희 38 세금 징수과 이름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38 세금 징수과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광역시나 뭐 지자체에도 다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그 유일한 그 고액 체납 징수 부서로 있었다가 최근에 보면은 한 6개 광역시에서 그 광역 자치단체에서 한 팀이나 뭐 이런 거 정도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도 이 자체 조직으로 이제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만큼 이제 이런 조직이 늘어날 정도로 고액 체납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라서 좀 씁쓸한 면도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됐던 한 스포츠 선수, 운동선수의 아버지의 체납 소식.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 지방세 3억 1,600만 원을 이 체납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국 완납을 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뭐 38 세금 징수과에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저희 38 징수과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조직이 생긴 이래로 계속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벤치마킹을 하러 저희 그룹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올해 매년 상하반기 정도로 기획을 해가지고, 이 고액 체납자 중에서 이제 저희 보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분들을 저희과에서 징수도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고가의 대형 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 출입이 잦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거주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올해 4월에 실시한 것 중에 이제 유 선수 아버님께서도 이제 포함이 되셨던 거고,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세금을 안 내면 안 되실 만큼 돈도 있으시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 근데 가택수색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겠군요. 네, 그날 저희가 가택수색을 한 6집을 갔었어요. 예, 갔었는데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납부를 하시도록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과 5월 사이에는 이제 거의 납부를 안 하시다가 이번에 6월 30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날 3억 700 해가지고 총 3억 1,600만 원을 완납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큰 집에 고가의 자동차에 뭐 수많은 보석, 시계들,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좀 친숙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요, 이 세금을 낼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생각 같아서는요, 이 체납자의 재산을 바로 압류를 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보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이제 징수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예. 당연히 체납을 하게 되면 우선 재산 조사를 하게 되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새는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예. 예금, 급여, 또 보험까지도 이런 채권들은 다 압류를 하게 되고 예. 또 압류를 하고 나서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그 압류 재산은 이제 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제 매각 처분을 매각하고. 해가지고 매각 예. 처분으로 세금 징수하고 이런 과정까지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요새는 그 재산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갈수록 이제 진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징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일단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재산을 본인 명의로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그리고 뭐 위장 이혼을 하신다거나 글쎄요. 아니면은 다른 사업자 이제 명의를 가족이나 친척 명의를 차명으로. 도용을 해서 예. 이제 사업장을 운영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주지도 일단 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추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징수 활동을 이제 벌이는데 가장 저희가 그래도 강력하다고 보는 게 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입니다. 근데 예. 이제 가택수색을 현장으로 이제 가시면은 네. 이게 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고 들었는데 유형별로 좀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또 오늘 어제 하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이제 신문사 기자분이 예. 이런 사례를 하면서 오늘 또 아주 재밌게 저희 것들은 뭐 무슨 자해성 협박형, 예. 뻔한 거짓말형, 온가정 합신형 해가지고 예, 저희 징수 활동을 또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사실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갔을 네. 때 이제 일단 배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예. 없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렇게 대부분 그러고 방에서 안 나와 버리는 경우. 네,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있는 거를 다 알고 이제 인기척에 느껴져도 그럴 경우에는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경찰의 도움 112 같은데 예.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개문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실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가스통을 뭐 잘라서 협박을 한다든지 아이고. 아니면 뭐 아파트 베란다 2층에서 뭐 이제 네. 치겠다. 그러니까 자해를 예.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리고 좀 가장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에 그 신발장이나 세탁기에 여기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거기에 숨어 계신 체납자도 사실 계셨습니다. 예. 아이고.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군요. 네. 근데 이번 사실 그 스포츠 또 운동선수의 아버지의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체납도 문제지만 담당 조사관, 징수관들한테 욕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사실 많아서 참 일하시기 참 이게 마음이 좀 그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던데 실제로 많습니까? 아, 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이 체납 징수하는 뭐 지방세 공무원, 뭐 국세 공무원들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번에 경우에도 보면은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문자를 봤지만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문자 같은 것들보다도 더 예. 실질적으로 협박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재작년인가요? 어느 구에서 그 담당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이 그 망치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나 저도 이렇게 징수하다 보면은 막 경찰관이 와가지고 막 저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아예 처음부터 경찰관을 동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일단은 예. 시민이시잖아요. 납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러신 경우도 있고 좀 상황이 그때그때 좀 달라서 저희가 좀 대처하기가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팀장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요.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들게 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요.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 38세금 징수과 사무실을 방문하시면요. 문을 여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저희 과운이 적혀 있는 나무판이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요. 과운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그게 저희가 과운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긴 이래로 이런 이제 모토를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징수하는 우리 직원들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건데요. 어디서 제가 듣기로는 인생에는 오직 두 가지 평등한 것이 있는데 죽음하고 세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누구나 스스로 내고 싶어 하거나 기쁘게 내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내시는 분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과가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운이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자,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고 하시니까요. 체납하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의 구소영 38세금 총괄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